텍사스에서 공화당이 졌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닙니다. 절대 지지 않을 거라던 곳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던 지역에서 졌습니다. 텍사스는 공화당에게 상징 같은 곳입니다. 트럼프 정치의 안전지대였고 선거 전략에서조차 계산해서 제외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길지 말지를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이길지를 계산하던 곳이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도 트럼프는 이 지역을 두 자릿수 격차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텍사스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방어선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가져갔습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균열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보궐선거는 일반 선거와 다릅니다. 투표율이 낮고 관심도도 낮습니다. 그 대신 누가 나오느냐면 가장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는 항상 이렇게 해석됩니다. 중도층이 어디로 갔는가가 아니라 핵심 지지층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런데 텍사스에서 공화당은 그 핵심 지지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걸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 흐름이면 중간선거는 위험하다. 이런 말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텍사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곧바로 11월 중간선거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미국 정치에서 중간선거는 대통령에게 가장 잔인한 이벤트입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에 가깝습니다. 역사를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은 중간선거에서 거의 항상 졌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1946년 이후 이 패턴이 깨진 적은 손에 꼽힙니다. 특히 대통령 지지율이 50% 아래일 때는 결과가 더 잔인해졌습니다. 위석을 잃고 하원을 잃고 정치적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바로 그 위험 구간에 서 있습니다. 이걸 트럼프 본인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최근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당한다. 이건 엄살도 선동도 아닙니다. 미국 정치 구조를 정확히 짚은 말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칼은 상원이 아니라 하원이 쥐고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이 누구냐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순간 트럼프를 향한 움직임은 즉각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사 청문회, 특검, 탄핵안 발의. 이건 가정이 아니라 이미 2번이나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민주당에게 트럼프 탄핵은 정치적 금기가 아닙니다. 이미 실행해 본 카드입니다. 명분과 숫자만 맞으면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느냐가 아닙니다.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트럼프 정권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정책은 멈추고 행정부는 방어에 매달리고 모든 정치 이슈는 트럼프 탄핵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임기 후반은 통째로 소모전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선거가 아닙니다. 정치적 생존이 걸린 싸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텍사스 보궐선거 패배는 그냥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안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텍사스에서 나타난 이 균열이 다른 주들, 다른 선거로 확산되기 시작한다면 중간선거 결과는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트럼프는 더 이상 공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버티는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정치는 지금 아직 폭발하지 않았을 뿐 이미 도화선에는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 불씨가 처음 튄 곳이 바로 텍사스였습니다. 11월 중간선거는 공화당에게는 정권 유지의 시험대이고 트럼프에게는 정치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이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는 다시 탄핵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텍사스와 미국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